제가 에코프로를 2019년에 10,000원에 샀었어요. 2019년에요? 네, 10,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에코프로를 사셨는지도 궁금해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제가 2015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그걸 15,000원에 팔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투자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을 당시에는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스타일이 약간은 좀 장기 투자,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치 투자, 성장주 가치 투자에 좀 더 가깝게 맞습니다. 되어 있네요. 예. 예. 네, 이제 마지막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분야 섹터를 우리 박도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2차 전지를 제가 어디를 가든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관심이 너무 뜨겁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제 투자 철학 중에 말씀드렸던 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네, 그리고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가 아닌 것들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만 달려가는 네. 느낌? 그런 게 네.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25평짜리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25평짜리 방에서 사람이 25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곧 30평, 40평, 50평이 될 거야. 지금 복잡되고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지금 이 과정인 거예요. 이 비유 되게 네. 찰지네요. 네. 네. 지금 25평 방 안에 25분이 들어가 계세요. 한 명당 1평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네. 이상. 그러니까 네.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폭락하는 거죠. 10%씩 그렇죠. 떨어지고. 네. 이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경우 그 인내심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 세력들이 한 번에 또 이렇게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수 있죠. 지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만큼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네. 하지만 25평짜리 방이 30평, 40평, 50평이 되는 걸 누구도 의심치는 않아요. 다만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가 오르기. 그렇죠. 그러니까 방이 커질 걸 믿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못 견디시는 거죠. 저도 사실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그냥 보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가의 출렁임은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여름 휴가를 가시잖아요. 예. 보통 이제 동해로 가신다고 하면 떠오르시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해. 네, 저는 동해로 강릉. 그렇죠. 네. 네, 강릉이나 속초 이렇게 맞아요. 보통 떠오르잖아요. 저는 동해시나 삼척을 가요. 우와. 같은 동해 바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동해나 삼척을 가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게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럴까요? 바로 그거죠. 그게 제가 보는 관점. 주식 투자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이게 저는 약간 도심지를 좋아하고 서울이랑 가까운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룸이 넉넉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해 바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도 똑같은 성장이에요. 성장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2차 전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2차 네. 전지는 이제 탈탄소라는 이제 큰 흐름 안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커지는 거예요. 네. 지원책을 먼저 밀어줘서 네. 가장 크게 빨리.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무탄소 전력으로 이제 그 다음 붐은 저는 무탄소 전력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기차 한 대가 쓰는 전력량이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차 한 대 쓰는 양이 거의 맞먹는다고 해요. 네. 거의 뭐 한 달치 전기를 뭐 다 쓴다. 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가 전기차로 이제 돌아다니는 시대가 됐다고 하면 지금 인류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1.5배가 더 커져야 돼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탄소가 나오는 전력을 또 다 바꿔야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그곳 원자력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건 원자력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안티분들이 또 굉장히 또 싫어하시니까. 그거밖에 없진 않지만 그 조화를 가능성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한 국가는 딱 정해. 제조업이 중요한 국가는
원전이 기저전력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럴 네. 가능성에 또 베팅을 네. 하시는 거고 지금 또 좋은 좀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시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는 거는 앞으로 10배, 20배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거죠. 제가 에코프로를 2019년에 네. 10,000원에 샀었어요. 2019년에요? 네, 10,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에코프로를 사셨는지도 궁금해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제가 2015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그걸 15,000원에 팔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투자했지 않습니까? 잘 50% 수익이 모르겠습니다. 났으면.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왜 굉장히 그러셨습니까? 이불킥 네.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50% 수익만 해도 훌륭한 투자였던 거죠.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죠. 시대의 변화, 네. 그 성장성. 성장하는 주식은 성장이 꺾이는 게 확인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이제 요즘 네. 분들은 구조적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그 성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을 때는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네, 아. 에코프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눈에 안 보일 때 투자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2016년만 해도 에코프로 5,000원대였어요. 네. 그때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2019년까지 10,000원, 5,0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여기서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있던 거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이제 그거를 성장을 좀 더 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가고 그렇죠. 있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전기차 시대 본격화되면서 네. 하늘로 높이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더 이상 그걸 잡을 보면서 수 제가 이제 없어. 교훈을 네. 트레이딩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큰 성장주는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네. 그 성장이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 네. 가지고 가야 된다. 아, 이건 그런 정말- 관점에서 제가 이 주식도 SMR 지금 SMR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점이 2029년부터거든요. 네. 그때 가면 이게 에코프로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성장의 흐름이 계속 가고 있다면 그 주식은 완전히 다 내려놔서 뿌리채 뽑아버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두환 대표님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투자에 도움을 받았던 스승님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최근에는 서재영 대표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서재영 대표님 네. 완전 왕팬이에요. 너무 팬이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한주진님과 이게 대화를 나눈 것도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힘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되게 어려운 과정들 겪어서 네. 주식 투자가 망하는 테크트리 5단계까지 끝나고 오셔가지고 네. 6단계에서 극복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좀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한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 찾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질문지에는 없는 이야기긴 한데 우리 대표님 B2 하시잖아요. 빚내서 주식 투자 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서 대표님께서 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몰빵하지 마라. 두 번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하셨거든요. 이거 정말 거의 뭐 강의 시작하실 때마다 맨 앞에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걱정 네.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칼이라고 하면 칼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고 위험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총. 네. 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제가 이걸 매일 휘두르는 사무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많이 숙달돼 있고 이것 때문에 저도 상처를 많이 입어갖고 팔도 한번 잘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쓰는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제가 깨달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부동산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신다고 해요. 그 10억을 온전히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네. 그게 뭐 영끌 안 좋다 그렇지만 사실 영끌 없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보통 한 3억 정도 자기 돈에 한 6억, 7억 정도는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절반 구매를 정도는 하실 대출을 거예요. 받아서 구입하죠. 근데 그 부동산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나 불안함은 별로 없으셨죠. 부동산은 물론. 현물이니까.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보다 삼성전자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굉장히 불안해요. 네, 부동산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불안해하시지 않으시면서요. 맞아요. 거기서 저는 좀 깨달음, 저만의 깨달음이죠, 이거는. 저는 네. 진짜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 기업이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라는 기업이 망해도 이 청산 가치 자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보다 높다. 그 정도의 거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지지선을 가지고 저항선이 있다는 걸 딱 본인이 알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네. 주가가 빠질 것 같다면 또 빨리 줄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네.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한테 말 못하시는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몰빵이랑 이런 B2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우리가 싸게 떼와서 팔아먹을 어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려면 또 창고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주식은 보관비가 들지 않아요. 오히려 보관비를 받고 있죠. 그게 배당이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중요한 편해요. 차이예요. 네. 세금도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몰빵, 비투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겠지만 또 투자자님만의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함께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주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주식 투자로서 큰 부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먼저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공부해서 그런 종목을 붙잡고 끝까지 가져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